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7월 19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 그래도 혹시나 오후장이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하셨을 거예요. 물론 저도 출발은 좋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오후장에는 힘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기대하고는 다르게 오늘 별다른 반등 없이 끝났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는 1%의 하락이 나왔고 그래도 코스닥은 조금 선방을 했네요. 0.2%의 하락이 나오면서 1049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순서를 살펴보면 먼저 코스피 오늘 유일하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1% 이상의 하락이 나왔고 네이버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LG화학, 삼성 SDI, LG생활건강 이 정도만 오늘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쉽지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을 살펴보면 오늘 코스닥 2차전지 관련 소재 기업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무려 7%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었고 또 LNF도 4% 가까운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진단키트 관련주들 오전장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오후장이 되면서 조금씩 힘을 잃었고 결국에는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기업 중에서 오늘 한미반도체 굉장히 흐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매도 금액이 모두 비슷하네요. 그리고 거래 대금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서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거래 대금이 확실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79,000원까지 하락이 나오면서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주가가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또 연기금이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삼성 SDI는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고 그래도 규모로 봤을 땐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어서 연기금도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네이버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유일하게 상승이 나왔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고 연기금도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솔루엠, 두산퓨어셀, 한미반도체, 금호석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여기 우선주가 하나 포함되어 있네요.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케미칼, 한국전력, HMM, CJ제일제당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유일하게 기관과 외국인이 겹치는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자, 아마도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도 많이 좋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감을 가졌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국내 시장이 오전장이 좋지 못했고 지금 미국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이때가 목요일 저녁이고요. 이 당시가 아마도 금요일일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오늘인데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시면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점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1시간 조금 넘었는데 소폭의 반등과 함께 추세를 돌리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도 11시 12분에 저점을 찍고 조금씩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장 종료 시점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주 금요일을 떠올려 본다면 그때는 미국에 옵션 만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요일과 금요일을 앞둔 목요일 이틀 동안의 시장에 약세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옵션 만기일이 끝난 시점이고 또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 저점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대로 종가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의 반등과 함께 내일 시장 흐름을 양호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 가지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우하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급하게 상승할 때 지수의 변동성이 생겼고 지금은 또 가파르게 하락하니까 지수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1.2%대까지 크게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기 정상화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빠르게 경기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요인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채금리가 안정화를 보이기보다는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율. 오늘 환율도 다시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1145원까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내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달러가 안정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달러 안정화가 되지 않고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수만 본다면 아직은 견고하고 조금 더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10년물 국채금리, 이 10년물 국채금리를 봤을 때는 빠른 경기 정상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에 투영이 되어서 당분간 좋지 못한 시장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 종목을 손절해야 되는지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마도 답답하기 때문에 물어보실 텐데 저는 그런 분들께 내가 10%, 20% 이런 하락을 견딜 수가 없고 또 종목의 성장성에 대해서 깊이 알기가 어렵다.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손절 라인을 정하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투자했는데 매수하자마자 5%, 10%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별다른 이해가 없었고 또 전망에 대해서도 크게 내가 알기가 어렵다면 이 손절을 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성장주를 투자했고 그 성장성을 믿고 장기적으로 투자해 나갈 수가 있다면 뭐 10%가 하락하던 20%가 하락하던 시간적인 여유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힘, 체력 이런 것들이 받쳐줄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 없이 그냥 단순히 매수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 5%를 정했던 10%를 정했던 반드시 이 손절 없이 그냥 투자를 했다면 수익권에서는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손실이 커지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우왕좌왕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내가 종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업종에 대한 이해, 또 그 종목의 산업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셨다면 항상 손절 라인을 정해서 투자하는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 시점을 잡을 때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 이 흐름들을 많이 참조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코스피하고 코스닥 이 흐름을 참조해 보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에 보여드렸던 나스닥과 S&P 선물지수 인베스팅 사이트 가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지표를 선행적으로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코스피가 저점을 형성했을 때 11시 12분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스닥 선물지수 저점을 형성했던 시간이 11시 전후였습니다. 그래서 얼추 시간대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쨌든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도 이 미국 선물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투자 계획을 세웠는데 지수가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조금은 저점을 알고 싶고 그 저점을 알게 되었을 때 투자 계획을 세워보겠다. 이런 판단을 세우셨다면 나스닥 선물지수를 같이 보시면서 지수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지 이런 점들을 체크해 보신다면 조금 더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생각이 참 많거든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유튜브 콘텐츠 방식에 대해서 조금은 보완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과는 장기 투자뿐만 아니라 스윙, 단기 투자 같이 병행을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같은 구간은 거의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 지수가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과 포트 이런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또 조금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사이클을 탄다고 하잖아요. 그 사이클 내에서 스윙 투자라든지 단기 투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욱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재미도 느낄 수가 있고 흥미를 잃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시장에는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떤 업종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면 그 업종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업종의 수단매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윙 투자라든지 단기 투자, 이런 투자법을 병행할 때는 업종이 사이클을 타면서 지금 어느 업종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가 강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서 조금은 짧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 달 전이었나요? 그 당시에는 원전 관련주들, 그쪽으로 많이 자금이 몰렸었고, 또 지금은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언젠가는 2차전지 소재 기업들도 더 이상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업종들로 또 자금이 몰려갈 것이고, 그 업종 내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의 기존 플랫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스윙 투자라든지 조금은 단기 투자, 제가 매수했던 종목에 대해서 왜 이 시점에서 매수를 했고 또 왜 이 시점에서 매도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전달해 드린다면 아무래도 투자할 때 방향성을 세우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컨텐츠를 보여드린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은 어떤 방식으로 해볼지, 또 어떤 식으로 내용을 전달해 드릴지 다양하게 내용을 정리해 본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왜 이 시점에 이런 생각으로 매수했는지, 그리고 왜 이 시점에 이런 생각으로 매도했는지 조금 상세하게 전달해 드린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지난번 주말에 제가 업로드했었던 지지와 저항 영상 있죠? 그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주 목요일에는 네이버, LG생활건강, KB금융, 포스코, 이렇게 4개의 기업이 있고, 또 23일 금요일에는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다음 달 6일 예정이니까 참조를 해보시고요. 아마도 실적이 다 잘 나올 것 같아요. 삼성전자하고 포스코, LG전자 모두 잠정 실적 발표 당시에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지금 실적이 아니라 이 실적을 기반으로 3분기와 4분기에 얼마나 더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지난번 삼성전자처럼 주가의 큰 상승이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없을 거예요. 다만 2분기에 실적이 잘 나온다면 그 실적을 기반으로 3분기하고 4분기 조금은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의 3분기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